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리카르도 모형, 리카르디안 모델이라고 하죠. 리카르디안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르도 모형 또는 영어로 리카르디안 모형이라고 하면 어, 무역을 무역의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리카르도 모형 또는 리카르디안 모델이랑 핵시올린 모델을 크게 이제 처음에 무역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고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무역을 자유무역을 허락함을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모형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참고 영상으로도 올려놨지만 PPF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라고 하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rginal Product, 한계 생산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조금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첫 시간 또 경제 원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경제를 처음 설명하는 모형 중에 하나인 PPF,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요.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가지고 경제 원론에서도 우리가 설명한 바 있던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우위가 있고요. Absolute Advantage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우위는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거고 비교 우위는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리카르디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만든 비교 우위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국제무역, 자유무역이 두 국가 간에 실행이 되었을 때 각 국가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무역을 하게 될 것이며 무역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까지에 대한 설명이 리카르디안 모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 우위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대 우위라는 건 그렇죠. 두 국가가 있을 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데 더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생산 기술이 더 뛰어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작할 때 절대 우위를 생각해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예를 들었었죠. 영국의 양모와 프랑스의 포도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프랑스 날씨도 좋고 포도 기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영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고 영국의 날씨 때문에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영국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양모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와인 생산에, 그러니까 포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생산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주 설명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나라는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뛰어나요. 포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고 양모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과연 그 두 국가 간의 무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예, 아담 스미스의 얘기로는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비교 우위를 설명해 보면 리카르디안 모델을 우리가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라도 그렇게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역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조건이냐? 네, 비교 우위가 한 상품에 한 상품과 다른 상품 그 경우에 한 나라는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고 다른 나라는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두 나라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걸 보인 게 리카르디안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비교 우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바탕에 놓여 있는 요거를 분석하는 데 놓여 있는 것이 PPF를 그려보는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각각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PF라고 하는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참고 영상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르도 모델, 리카르디안 모델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는 가정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2x2x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상품, XJ와 YJ, 첫 번째 상품과 두 번째 상품. 그 변수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두 가지 상품, 두 가지 국가, 두 개의 국가. 첫 번째 국가와 두 번째 국가. 각각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어낼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런 이제 두 나라에 대한 비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상품, XJ와 YJ. 또는 첫 번째 제와 두 번째 제와. 그 다음에 이름 뭐냐? 이런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는 하나다. 단일 생산 요소. 단일 생산 요소 모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리카르디안 모델이 생산 요소는 하나다. 그래서 두 국가, 두 상품, 하나의 생산 요소 해서 2x2x1 곱하기를 by로 읽은 거죠. 2x2x1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핵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다음에 설명할 또 무역에 대한 모형 중에 한 가지 2x2x2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생산 요소가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일 생산 요소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특징 말고도 이제까지 살펴보니까 다음 핵쇼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어떤 주어진 가정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완전 경쟁이 가정돼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가정 한 가지를 고민해 본다면 CRTS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CRTS라고 하는 것은 Constant Returns to Scale입니다. Constant Return to Scale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의 크기에 따라서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한계 생산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입한 요소만큼 생산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생산 요소가 생산량을 알몬이 늘린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생산에 대한 함수, 생산 함수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면 생산 함수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IRTS, CRTS, DRTS 이렇게 얘기해요. Increasing returns to scale, decreasing returns to scale, constant returns to scale 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턴, 그러니까 수익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increasing return to scale.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decreasing return to scale. 그게 일정한 경우에는 constant return to sca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로 MPL, 지금 이제 단일 생산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이라고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노동으로 잡습니다. 단일 생산 요소는 노동이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볼 수 있듯이 L이라는 걸 노동의 이니셜로 쓰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분은 이제 홈 컨트리와 포린 컨트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홈은 그냥 위첨자 없이 쓰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스타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우리가 이제까지 해봤습니다.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상품 이름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X, Y라고 해서 두 상품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그냥 X1, X2라고 쓰기도 하고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XY라고 써도 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QC, QL, 이렇게 썼죠. QC, QW였나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딩과 와인, 치즈와 와인, 이래서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편한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해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얼마나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을 하루만 다루고 말 게 아니니까 조금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요소 리카르디안 모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노동을 우리 생산 요소의 하나, 유일한 생산 요소, 단일 생산 요소로 노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TS 가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 것을 CRTS, Constantly Returns to Scal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량 자체는 우리가 분석하는 모형 내에서는 변하지 않는 걸로 L은 각국의 L, 뭐 L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노동량을 L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국가가 있으니까 L은 자국의 노동량, 그다음에 L스타는 외국의 노동량이죠. 요거는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했던 두 재와 여기서 말할 때는 치즈와 포도주라고 해서 C와 W를 썼어요. QC, QW를 썼는데 XY를 쓰든지 X1, X2를 쓰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고 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던 거, 노동시장 완전 경쟁적이어가지고 뭐가 결정되느냐? W, 임금이라는 거는 VMPL이다. Value of Marginal Product라고 합니다. Value of Marginal Product. 이게 뭐냐? 생산물 가격에다가 MPL을 곱해준 거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곱해준 거다. 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이용해서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산 기술에 관한, 테크놀로지에 관한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MPL이 주어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한계 노동 생산성,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주어져 있다라는 가정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LC 또는 ALW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것들 사실 요거는 치즈라는 섹터, 치즈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어떤 수치, 노동과 관련된 노동이 치즈를 생산하는 데 대한 변수를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와인이 노동을 통해서 와인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 기술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또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 MPL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ALC 스타, ALW 스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L이라는 거 우리 단일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꼭 써줄 필요도 없고요. AC, AW, AC 스타, AW 스타로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C와 W를 첫 번째 재와 두 번째 재와라고 한다면 뭐 A1, A2, A1 스타, A2 스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나타내는 어떤 기호 요거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요것 때문에 너무 이거 뭐지? 이렇게 고통 갖지 마라. 그리고 LC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데 이렇게 썼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C는 치즈를 얘기하는 치즈의 이니셜이 되겠고요. W는 와인, 포도주, 와인의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A는 단위당 노동 소요량.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에요. 그러면 단위당 노동 소요량을 풀어서 쓰면 뭐냐? 생산량 한 단위 높이는데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량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 노동의 어떤 단위, 이게 되겠고요. 요거를 A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ALC라고 교과서에서는 정의했는데 ALC가 1이다 라면 뭐죠?
생산량, 뭐의 생산량이죠? 치즈. 치즈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하다.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LW 이게 2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와인 또는 포도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A가 말하는 바 단위당 노동 소요량입니다. 단위당 노동 소요량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요게 뭘까요? 치즈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입니다. 그럼 치즈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한 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럼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을 하면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거죠? 그럼 1이죠. 요 1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거에서 나왔습니다. 단위당 노동 소요량 이것을 역수를 취해주면 치즈의 노동 생산성, 치즈에 대한 노동 한계 노동 생산량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MPLW를 하면 요렇다라는 거죠. 2분의 1입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 와인을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와인을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두 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했어요. 두 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했는데, 와인을 한 단위의 노동을 더 투입하면 와인을 몇 개 생산할 수 있을까? 요거죠. 역수죠, 역수. 자, 다시 할게요. 한 단위의 포도주를 와인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 단위를 시간으로 바꾼다면 2시간 더 노동을 투입하면 와인 하나 더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노동을 하나 더 투입하면 와인을 반 개 더 생산할 수 있다. 그쵸? 단위가 바뀐 겁니다. 역수를 취해주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랑 여기 말하는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랑을 구분할 수 있겠다.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방정식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개념만 일단 쭉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인 리카르디안 모델의 뼈대가, 기초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레고로 어떤 모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 준비물인 레고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것만 잘 끼워 맞추면 레고 하나하나씩 잘 맞추면 모든 것들이 설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비교 우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가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쭉 했었고 요거를 이제 리카디안 모델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교육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리카르디안 모델을 바탕으로 무역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러니까 무역의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는 모형인데 이 기저에는 비교 우위라는 논리가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리카도의 모형이니까 리카디안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가정은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쓰여진 어떤 변수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생산 가능 곡선 PPF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서 PPF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PPF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자면, PPF라는 거, 기본적인 모형으로 보면 단일 생산 요소죠. 단일 생산 요소. 국내에서는 노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L이라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도 L스타로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그럼 L스타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느냐? 자,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 있겠죠.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 있는데 두 가지의 섹터, 두 가지 상품을 생산하니까 노동만 있으니까 L만 있는 거죠. 빼버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LC, 치즈를 생산하는 데 드는 단위당 노동 소요량에다가 치즈 몇 개 생산할 건지 곱해줘요. 그럼 치즈 몇 개 생산할 건지 QC라고 했고요. 요거랑 와인을 생산하는 데 드는 단위당 노동 소요량에다가 와인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곱해주면 이게 총 노동량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00 유닛, 그러니까 100시간이라는 노동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일할 수 있는데 4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명 존재한다. 그러면은 25명 존재한다. 그럼 100이 되겠죠. L 전체 우리가 쓸 수 있는 노동의 양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8시간씩, 4시간씩, 25. 그럼 4 곱하기 25 해서 100이 되는 거죠. L 자체가 100이다. 라고 가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총 가용, 쓸 수 있는 총 노동량을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5명의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다.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100이라는 노동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L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ALC, ALW 여기에 주어져 있긴 한데 얘로. 그럼 요게 1이라고 했고 2라고 했습니다. 꼭 설명을 하자면 치즈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하다. 그럼 ALC가 1이고 거기에 따라서 QLC가 QLC 그 ALW 그게 2라고 했는데 와인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2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죠? 거기다가 한 단위 더 생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몇 개를 해야지 총 노동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총 100이라는 노동량을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 와인 25개, 그 다음에 치즈 50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생산을 하면 치즈 50개 생산하는데 치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하죠? 한 단위 필요하죠? 그럼 50단위의 노동량이 있으면 치즈를 50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0시간을 치즈 만드는데 투입을 하면 치즈 50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1이니까 ALC가 1이니까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 1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시간에 2유닛에 2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한데 25개를 생산한다면 50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하겠죠. 됐나요? 이게 와인의 생산량, 치즈의 생산량이 되겠죠. 요거에다가 노동 소요량을 곱해주면 총 노동량이 필요한 노동량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거 다 더하면 100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총 노동 시간 그 경제 또는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총 노동 시간하고 같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외국의 경우 똑같은 공식으로 쓰면 됩니다. 스타로 쓰면 되죠. 변수랑 공간이나 그래프 그릴 때는 바뀌지 않을 거지만 요거는 스타라는 거 외국을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외국을 표현한 겁니다. 외국을 쓰려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교과서에서 살펴보시면 요거를 이렇게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PPF를 그릴 때 여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PPF를 그릴 때 두 축에다 그리죠. 생산물에 대한 축을 그립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QC와 QW예요. 총 생산 몇 개 할 수 있는지. 여기서 100이라는 노동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 100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거, 여기서는 50개와 25개로 나눴지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이라는 노동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QC가 있고,
E가 있고 QW가 있습니다. 요거 그 X축, Y축 생각해가지고 그려보면 돼요. 여기서는 네, EW, 그러니까 Y축에다가 W가 써져 있으니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 QW는 마이너스 QC 더하기 100이 될 거고, QW는 마이너스 2분의 1 QC에 50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릴 수 있겠죠? 요 50이고, 여기, 예, 100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PPF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걸 이퀄로 놓으면, 등식으로 놓으면 이렇게 정리해서, 예, 방정식 정리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x절편이죠. x절편은 뭡니까? y값이 0인 경우에 이 직선을 나타낸 겁니다. y값이 0이다, qw가 0이다. 그러면 qc 값은 100이 되겠죠. 됐나요? 요거 자체 qw가 0이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0 곱하기 2는 0이고 QC는 100이죠. 그럼 QC 100이 X 절편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X 인터셉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QC가 0이다 그러면 여기 QW가 50이면 50 곱하기 2는 100이고 100이 좌측에 있는 좌변에 있는 100하고 같아지게 되죠. 그럼 이렇게 PPF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라고 썼어요. 이렇게 PPF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요 안쪽에 있는 모든 가능한 점들은 생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100의 노동을 이용한다면 이 삼각형 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생산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이 PPF 상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퀄로 놓고 그냥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PPF까지 그리는 거를 수학적으로 보여드렸고요. 네, 그 조건은 ALC가 ALW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바뀔 거고, 뭐 QC와 QW 자체, 요 자체가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양과 기울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건 사실 뭐 별로 상관이 없고, 우리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왜 ALC, ALW의 비율, 그 다음에 그 다른 국가와의 비율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결정하게 될 테니까 그것만 잘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그린다. 네, 이 공식에서 나온다. 단위당 노동 소요량을 A라고 하는데 이 A 값에다가 생산량 곱해주면 얼마만큼 노동이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드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그거 상품별로 합하면 총 우리가 가용한 그 경제에서 그 국가에서 가용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MPL에 대한 내용이죠. MPL에 대한 내용. 자, MPL이고, 네, MPL은 1 over 그러니까 AL 분의 1이죠. AL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단위 노동 소유량의 역수가 바로 다름 아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다. 라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금은 잠깐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W는 VMPL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VMPL이 Value of Marginal Product를 이니셜 따가지고 VMP, Product of Labor죠. 그래서 요 VMPL 따가지고 VMPL이라고 썼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요게 어떻게 구해지느냐? P 곱하기 MPL로 구해집니다. Value of Marginal Product는 그 상품의 시장 가격이랑 그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을 곱해준 것이다.
그게 임금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추가적으로 한 단위 노동을 더 투입했을 때 상품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었다면 그 추가적인 하나의 상품 가격으로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한 시간을 더 투입해가지고 연필 한 자루를 생산했는데 연필 한 자루를 시장에 나가서 파는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한 시간에 따른 나의 임금은 1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의 노동 시장의 균형은 이렇게 결정된다. 임금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그렇게 구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치즈 공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WC라고 할 수 있어요. WC. WC는 치즈의 가격에다가 MPL이 뭐라고 했죠? 예, 요거 L에 대한 거 A에 대한 역수라고 했죠. 그럼 AL 중에서도 치즈 생산하는 데 드는 단위당 노동 소유량이 ALC로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1 나누기 ALC분의 1. 그렇게 생각한다면 WC, 치즈 생산하는 데 드는 임금, 요거는 PC 나누기 ALC다.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으며 바로 와인 시장의 W, 와인 시장의 생산자의 임금은 PW 나누기 ALW다.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요런 임금이 바로 결정되는 거고요. 요 임금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각 국에서 어떤 식의 가격 차이가 있을 때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와인 가격이 와인의 상대 가격이 단위당 노동 소요량에 비해서 높다? 이게 뭐죠? 요 비율보다 높다. 그럼 요거를 다시 설명해 보자면 PW 나누기 A 요거 잘못 썼네요. 그쵸? 요거죠. ALW 그 다음에 PC ALC 이렇다라는 거죠. 요게 뭡니까? 다시 써보자면 W죠. 와인 시장의 임금이 치즈 시장의 임금보다 치즈 공장의 임금보다 높다라는 거죠. 임금이 여기 더 높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치즈 공장에서만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치즈 생산에 전문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똑같은 조건으로 그 부호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W 나누기 PC, 예, 상품의 상대 가격이고, 이게 단위당 노동 소요량의 비율이죠. 이게 반대였다. 반대였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이제는, 예, 와인 공장에서만, 와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와인만이, 이 조건 하에서는 와인만이 생산된다. 와인만 생산되게 될 거다. 만약에 같아진다. 그리고 두 개 같다.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으로 그리고 두 개가 같다면 어느 공장이든 또 똑같습니다. 그죠?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상대 가격과, 예, 상품의 상대 가격과 임금, 그리고 생산,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예, 이렇게 결정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요거랑 동일한 논리로, 예, 동일한 논리로 우리가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절대 우위에 있다, 비교 우위에 있다 어떻게 결정하죠? 자, 여기 노동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 단위 노동 소요량이라고 하는 요 A, 우리 지금까지 A에 대해서 살펴봤죠. A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단위 노동 소요량입니다. 단위 노동 소요량이라는 거, 네, 비용적인 측면이죠.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한 개 생산은, 네, 이득을 얻는 거죠. 그만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요소를 투입하면 얼마나 많은 생산을 얻어낼 수 있다. 그건 수입 부분이고, 크면 클수록 이득인 거고요. 비용이란 부분이라는 거는 단위당 노동 소요량.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노동이 얼마 들까? 크면 클수록, 예, 비효율적입니다. 그쵸?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죠.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크면 클수록 안 좋은 마이너스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주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예, 우리 A에 대한 비교로 할 수 있습니다. ALW, 이게 ALW 스타가 더 크다면, 그러고 ALC 스타가 두 개 다 크다. 외국이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까 보여줬던 그 내용과도 마찬가지지만, 네, 요거를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해서, 네, 무역이 이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네, 절대 우위가 무역의 패턴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뭐죠? 상대 우위. 네, 비교 우위죠.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 릴카디안 모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네,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결정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무역을 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우위라는 건 뭐냐? 요걸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ALC 나누기 ALW, 그 다음에 ALC 스타 나누기 ALW 스타. 요 각국에서 뭐 와인 대비 또는 치즈 대비 비교 생산하는 거. 네, 그거를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조건일 때 어떻게 결정된다?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만약에 첫 번째 조건으로 요런 조건이 있다라고 치는 거. ALC, ALW의 비율. ALW 분의 ALC가 ALW 스타, ALC 스타, 요거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자, 이렇다면, 자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요 치즈 생산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이죠. 여기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A라는 게 비용으로 평가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단위당 노동 투입량이죠. 네.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노동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되냐. 치즈 생산하는데 노동을 투입해야 되는 상대적 량이, 상대적이죠. 이게 비율을 나타냈으니까 상대적 량이 외국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자국이 치즈를 C, 요거를 생산하고 외국이 W, 와인, W를 생산하는 것이 생산하고 서로 수출해서 무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국이 치즈 생산을 증가시키고 외국은 포도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럼 자국은 치즈 생산을 늘리고 와인 생산을 줄이고 외국은 와인 생산을 늘리고 치즈 생산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무역이 시작된 다음에. 얼마만큼 줄일지에 대해서는 PPF나 어떤 다른 경제적 환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ALC, ALW가 외국의 비율보다 크다면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그러면 자국은 와인, 외국은 치즈. 왜? 요 상대적 기회비용에 대한 치즈의 상대적 기회비용이 낮으니까. 됐나요? 요 패턴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비교 우위를 이용하더라도 비교 우위를 이용해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가름이 서지 않죠. 자, 비교 우위의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현실적으로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가 패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 우위를 통해서도 무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주 적고, 이게 모형이니만큼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상품만을 비교하는, 두 가지 국가에서 두 가지 상품을 거래하는, 그리고 생산 요소는 노동밖에 없는 경우만 고려하다 보니까 아주 강한 가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무역 패턴 또는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이제 리카르디안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카르도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요약해 드리자면 리카르도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리카르도 모형은 비교 우위를 통한 무역 패턴과 각각의 가격,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국가가 어떤 무역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이다. 그 바탕으로 PPF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PPF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올렸던 그 PPF 모형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변수들 또는 우리가 써야 될 변수들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A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ALC, ALW, PC, PW. 그러니까 PC, PW는 상품의 가격이고요. A, LC, ALW라는 거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죠. 생산 기술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했고 이제 그게 주어져 있다고 보고 리카르도 모형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들 두 개의 국가가 있고 두 개의 상품이 있고 하나의 생산 요소가 있는 경우를 바탕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생산 함수에 있어서는 CLTS 규모에 대한 이제 불변 그 가정을 해서 생산량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노동의 생산성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당 노동 소요량을 가정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의 한계 생산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의 비율, 생산 기술의 각국의 차이점 또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를 쭉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요 내용 사실 뭐 어렵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지금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변수들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요 각각이 P, A, 뭐 이런 것들이, MPL 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QL, QW, QC를 도입했죠. 그러니까 치즈의 생산량, 와인의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하나하나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익혀놓고 생각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변수들을 이용하게 될 테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카디언 모형의 기본적인 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PPF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요 변수들을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어서 숫자의 예를 가지고 각각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PPF 직접 그려가지고 무역이 이렇게 하면 무역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예가 있었죠. 그 예랑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변수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꼭 챙겨서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논리가 쓰여지고 있고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첫 번째로는 각각의 변수들을 이해하시는 거, 그다음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번 더 복습해서 편하게 이것들을 쓸 수 있게 자기 자신이 직접 한번 방정식을 써 볼 수 있게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